네,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입니다. 제 옆에는 보도본부 산업팀장 김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아주 귀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요즘 자본시장에서 늘 큰 활약을 보이고 계시죠. 얼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 대표님이 최근 그 배당소득 세제 개편 관련해서 그 정부 추진안이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이대로 있다가는 화병이 날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세게 하시겠다고 해서 출연을 해주셨고요. 이 배당소득 세제 개편에는 정답지가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인데요. 이 정부 안하고 그 이소영 의원 안을 비교를 하면서 왜 이소영 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걸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거 그 시뮬레이션 하신다고 그 비용과 그 시간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우선은 그 배당소득 세제 개편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지 뭐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서 열띤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헌 학생하고 옆에 있는 김주영 학생 그리고 우리 저 화면 밖에 있는 나은수 학생까지 해서 세 사람이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한국이 정말 주식이 싼데 그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너무 배당을 안 합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장표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는 MSCI라는 데서 발표하는 국가별 인덱스 기준으로 같은 기준으로 이제 배당 성향을 평균치를 비교를 했는데요. 네. 요게 이제 우량주들만 모아놓은 인덱스이기 때문에 코스피랑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비교 가능성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배당 성향이 31.4%입니다. 이게 물론 실제 코스피 전체는 요거보다 더 낮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이익 대비 얼마나 배당을 했냐 그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배당 성향 이익 대비 얼마나 배당했냐인데 31%만 하고 있는데 사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보시면은 글로벌 평균은 한 50% 되는데 굉장히 낮죠. 그리고 미국은 여기 좀 낮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합니다. 미국은.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글로벌 평균이 50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50보다 조금 더 높겠죠. 이 미국을 감안하면. 근데 이거는 이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이 기업들이 너무 자본을 움켜쥐고 있게 되면 이게 경제의 그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나온 게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이거는 세제에 문제가 있다는 게 시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저희가 해놨는데 현재 기준으로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우리 세율이 42.85% 최고 실효세율이 내는데요. 100만 원 배당했을 때 43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면 예, 이거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당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큰 부담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통령 공약으로 나왔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새 정부 시작되자마자 올해 7월 말에 정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5년 세제 개편안에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시장의 기대가 되게 컸었고요. 실제로 대통령이 공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막상 나온 안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 위에 저희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을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제 뭐 모든 기업에 대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네. 혹은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즉 이익의 25% 이상을 배당하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증가하면은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 적용해주는 세율이 38.5%입니다. 뭐 거의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42.85%와 비교했을 때 4.35%밖에 세율 인센티브가 없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기업들의 배당 의사결정은 이사회라는 게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 위에 있는 지배주주, 소위 오너라고 많이 부르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분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현실이죠. 현실인데 네. 그분들은 굳이 배당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를 갖고 있다가 회사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면 주식을 매각할 때
현금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현금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데 그때 적용되는 세율이 2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38.5%의 세금을 내면서 배당을 열심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뒤에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게 적용 시기나 이 앞으로의 적용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와는 이게 3년만 앞으로 적용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시장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잠깐 하고 끝내는 거 얘기가 아닌 거죠? 맞습니다. 이게 조세 특례법이라 그래서 3년 동안 한시 적용을 하고 3년이 지났을 때 국회에서 연장을 안 해주면 일몰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 갖고는 이제 배당을 늘리기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네, 반면에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사실 25년 4월에 먼저 나와 있던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냈던 안이 뭐냐면은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38.5가 아니라 27.5%로 해주겠다. 라고 나온 거죠. 예. 이 27.5%가 어떻게 나왔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대주주 양도세 27.5%가 맞춘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조세 중립성 문제가 해소가 되고, 즉 이제 세율 때문에 어떤 행동이 더 유발되거나 덜 유발되지 않는 수준이다라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더 낮추면 좋겠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제 사실은 세수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는 최소한 근데 그래도 27.5는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하지 않고 현금을 회사에 이렇게 유보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자기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게 되면 내부에 유보시켜 놓은 현금 가치만큼 고스란히 지분 매각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때 부담하는 세율이 27.5%인데 정부에서 그나마 배당소득 종합과세를 완화시켜 준다고 한 게 38.5%니까 여전히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할 요인이 없다. 맞습니다. 최소한 27.5%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소영 의원의 안은 그 27.5%에 맞춘 거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사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율을 낮추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일부에서는 아니 정부의 재정도 사실 신경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세금 깎아줘서 정부 세수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도 이제 정말 그럴까 하면서 한번 숫자를 돌려봤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코스피 200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하나하나 까가지고 주주 단위로, 왜냐하면은 이제 좀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개인 대주주는 주로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인데 그 사람 바이 사람으로 주식수가 다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외국인 주주, 그 다음에 법인 주주, 기관 주주 등 공개된 정보를 모두 다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정부의 이제 이 코스피 200 기업으로부터의 배당 관련 총 세수를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해봤고요. 이제 배당 성향을 변경했을 때 정부의 세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걸 토대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데 이 정부의 배당 관련 총 세수 코스피 200 기업 대상으로는 합계가 5.65조 원입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개인 대주주,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의 이제 배당 소득이 있는 종합과세 대상인 개인 대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 하는 거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예. 나머지 주주들은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 주주는 무려 정부 배당 총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22% 배당 소득에 대해서 22%를 원천 징수를 합니다. 주기 전에 떼고 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세 조약이 있는 국가, 예를 들면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나 웬만한 주요 경제 국가는 조세 조약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한 세율이 적용이 돼서 10에서 15%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국인 주주가 각각 국가가 어딘지가 정보가 나오지 않지만 일단 외국인 주주가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회계법인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22% 내는 사람도 있고 10% 내는 사람도 있지만 한 15% 정도를 적용하면 얼추 평균 세율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5% 원천 징수를 가정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2.3조 정도가 외국인이 내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분리과세율을 깎아줘도 이 사람은 똑같이 세율을 저렇게 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법인 주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되게 특이하게
기업들끼리 서로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는 통상 이제 뭐 20에서 27.5%까지 이제 그 비율이 있는데 이 법인세를 좀 낸다고 해도 이거는 개인 배당 소득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다만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법인세가 낮고요. 왜냐하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지면 좀 깎아줍니다. 법인세율을 배당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지분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세법을 다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 한 10% 정도가 법인 주주가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기타 주주, 즉 뭐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이제 내가 대주주가 아니라서 15.4%만 원천 징수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고 있습니다. 네, 개인 대주주가 19.2%가 배당 소득 2천만 원 이상 얻는 사람들인데요. 그럼 배당 소득이 3억 원 이상 되는 최고 세율을 받는 층은 더 적겠네요, 비중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 19.2%는 대부분 이제 3억 원 이상 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왜냐면은 이제 요 사람들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 주주들 중에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지분이 공시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2천만 원에서 3억 정도의 배당소득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보는 이제 국세청 신고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여기서 좀 빠지고 이제 기타 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주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별 큰 영향을 안 미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천만 원 밑으로 세팅을 하고요. 예, 아니면은 이제 좀 낸다 하더라도 3억 이하인데요. 정부 안하고 이소영 의원 안에서 3억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차이 분석에는 뭐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배당 소득세를 좀 깎아준다 하더라도 특히 이소영 의원 안에서는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면은 여기 맨 밑에 있는 보라색이 개인 대주주가 내는 세금인데 정부 안대로 하면 세율을 조금밖에 안 깎아주기 때문에 1.09조 원에서 1.02조 원으로 700억 정도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700억. 예. 그런데 이소영 의원 한 대로 하면은 이게 700억이 더 줄어들어서 0.95조 원이 됩니다. 와. 예. 즉 세금이 줄어들긴 하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잖아요. 그 27.5로 하면 세율을 많이 깎아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한 1,400억 수준. 저희가 코스피 200기업 대상으로만 하면 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는 뭐냐? 배당 성향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배당 세율을 이렇게 많이 깎아주게 되면,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똑같은 수준으로 깎아주게 되면은 더 이상 옛날처럼 이거 굳이 일부러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해야지 하면서 유보해야 되는 그 유인이 없어지고, 특히 이제 배당 성향 35% 이상이 돼야 세율을 깎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당 성향 30% 정도 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차피 배당을 내는데 30%를 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세율이 42.85에서 27.5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안 할까요, 이거를? 저라면 하죠. 당연히 네.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안 하더라도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주주들이 이거 세율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주주들이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배당 성향이 요 22.1은 뭐냐면 요 아까 저희가 코스피 200 중에서 적자 기업 빼고 나머지 167개 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인데요. 이게 0.6%포인트만 늘어나도 22.7%로 정부의 총세수가 5.67조 원이 돼서 현재 5.65조 원보다 더 늘어납니다. 네. 물론 개인 대주주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1.09조 원에서 0.98조 원으로 줄기 때문에 한 1,100억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왜 총세수 늘어났냐? 나머지 주주들이 비례적으로 배당을 또 똑같이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세율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세수가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서 요거를 벌충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1,100억이 줄어든 거를 벌충하고도 남는 그 손익 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0.6% 포인트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0.6% 포인트만 배당 성향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면은 정부 안대로 하는 것보다 이소영 의원 안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실제로는 저는 배당 성향이 0.6%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을 안 주고 있으면 몰라도
보통 한번 준다고 하면 보통 당기순이익의 10% 20% 이상은 주거든요. 그러면 20%라도 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왕에 배당을 줄 바에 35%를 주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주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뭐 35%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글로벌 평균의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35% 이상인 기업들도 이제는 세율이 낮으니까 더 늘릴 유인이 있거든요. 특히 양도세 하고의 차이 때문에 유보하던 유인이 없기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되면 만약에 35%까지 평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세수가 8.6조 원까지 증가합니다. 5조대에서 8조대까지. 예, 거의 3조 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니 이러면은 뭐 심지어는 개인 대주주도 내는 세금의 총액은 늘어나죠. 물론 세율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대주주들이 뭐 이미 부자라서 부자 감세 뭐 예뻐서 이 사람들 세금 깎아주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지금 너무 이제 징벌적으로 높은 세율을 매기다 보니 그리고 양도소득세와도 차이가 있다 보니 배당을 너무 안 하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데 기왕 바꿀 거 좀 실질적인 수준으로 바꾸면 오히려 세수는 늘어난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수 감소는 좀 오해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배당 관련 총 세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65조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세수의 수입 원천이 뭐냐면은 증권 거래세입니다. 이게 원래 0.15%인데요. 지금 이제 금투세를 도입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0.2%로 복귀하기로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0.2% 기준으로 2024년 증시 거래대금에 적용을 하게 되면 증권 거래세가 농특세랑 합쳐서 9.3조 원이나 돼요. 그 배당 관련 세수보다 증권 거래세가 더 많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루 거래 대금이 작년에 코스피가 10.7조 원 평균, 그 다음에 코스닥이 8.4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19.1조 원 정도 되는 거였고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작년에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요즘에 장이 좋아서 거래 대금이 하루에 30몇 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정책으로. 근데 만약에 그 작년처럼 침체된 장에 거래 회전율을 적용을 해도 이게 거래 대금 기준이거든요. 거래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코스피가 만약에 4천, 5천이 된다 그러면 회전율이 똑같아도 그냥 금액이 늘어나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늘어나요. 그거를 저희 단순하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만약에 코스피가 5천, 코스닥이 1,500이 된다 그러면은 증권거래세가 8.3조 원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는 배당소득세를 제대로 해주면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증권거래세 수입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 지금 정부안 대비 이소영 의원안이 한 뭐 700억. 그리고 이게 코스피 200 대상이니까 만약에 뭐 전체 대상으로 하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데 한 1,000억 정도 어간 차이 날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걸 안 하는 거는 정말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이 효과로 인한 세수 증대가 훨씬 클 거다 라는 거고 그에 부수한 다른 효과도 많겠죠.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이번에는 할 때는 제대로 하자. 이제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분리과세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국 이야기만 제가 잠깐 드리면 미국은 이제 한 60일 정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는 적격 배당이라 그래서 15에서 20%로 분리과세 하고 있고요. 뭐 대만도 28%로 분리과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사실상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당과세, 분리과세를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뭐 투자자들 세금 깎아주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증시를 활성화하면 사실 이게 부동산에서 이제 좀 더 생산적인 이런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얼마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돈이 기업에서 이제 낮은 이자율로 썩고 있는 게 아니고 소비, 투자에 다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정부안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어요. 단순히 세율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좀 추가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조세 중립성 문제 부분인데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율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높아서 이게 지배주주들이 사내 유보를 하게 되는 유인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급여 측면에서 봐도 지배주주는 내가 이 돈을 급여로 받을지 배당으로 받을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급여로 받으면은 이분들은 대부분 최고소득 세율 대상이거든요. 49.5%예요. 근데 만약에 배당으로 받게 되면 같은 돈을 총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법인세가 한 27% 정도 최고 세율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 현행 기준으로 종합과세 최고 실효 세율이 42.85%이기 때문에 총 부담 세율이 58% 정도나 됩니다. 와. 그리고 분리과세 정부안대로 해도 총 부담 세율이 55%가 돼요. 근데 이제 27.5% 정도로 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율을 그러면 이게 47%가 돼서 급여와도 이제 조세적 차원에서 이제 좀 손해가 없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타당성이 있다. 또 신박한 해석이네요.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 같습니다. 네, 어차피 지배준 정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안을 자세히 보시면 2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거를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배당 성향 25% 이상인 경우에 3년 평균 배당보다 5% 이상 배당을 늘리면 받을 수 있는 소위 노력상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근데 내년도 배당도 이 3년의 평균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고의적으로 배당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배당을 안 하거나 줄이게 되면 그 27년부터 굉장히 편하게 배당을 조금만 해도 이 분리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상한 유인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좀 되고요. 반면에 이소영 의원안은 이제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특법, 조세특례법으로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정부 입장에서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데 한 3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시행해 보고 우리가 좀 일몰시킬 수도 있게끔 이렇게 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효과 그냥 없을 겁니다. 왜? 기업의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배당을 한번 올리면은 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예, 주주 일단 반발이 또 크겠죠.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리고 주가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시그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해서 배당을 올리게 되고요. 장기적으로 이익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이제 경영자들이 큰 결정을 해서 올리는 건데 3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적용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 세율도 그 차이도 얼마 안 되는데 이 3년 한시법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배당 올리기가 어려운 거죠. 예. 실제로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비슷한 그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배당소득 증대세제라고 하는 거를 2016년에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심지어 이 25% 분리과세를 해줬었어요. 대주주에게. 이게 지방세 포함하면 27.5%, 지금 저희가 이소영 의원안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네. 예. 근데 이게 안 됐던 이유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 기업 요건의 복잡성,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만 이거를 적용을 해주는데 표만 상당히 봐도 눈이 어지러울 정도인데요. 머리가 예, 이거는 사실상 뭐라고 쓰놨는지 모르겠네요. 예, 시장 평균 배당 성향 및 배당 수익률의 120% 이상이면서 뭐 총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너무 요건이 많아가지고 사실 충족하기 어려울 뿐더러 가장 중요하게는 이때도 1년 유예가 되고 3년 한시법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도 똑같아요. 정부가 똑같네요. 27년 내년은 안 하고 내후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해 준다 하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누가 이거 받기도 어려운데 이걸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됐었고 이걸 근거로 그때도 했는데 안 됐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안 되게 입법해놓고 당연히 효과 없게 입법해놓고 당연히 효과 없는 걸 가지고 맞네요. 안 되게 해놓고 당시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소영 의원안은 조세특례 제한법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안으로 그렇게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 저희 슬라이드인데요. 이 문제들을 다 해소하는 안으로 나온 게 이제 이소영 의원안이고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적용 요건이 간단합니다. 아까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 너무 머리 아픈 네. 요건이 있잖아요. 그 계산도 어려운 그런 거고요. 지금 정부안도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예.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뭐가 많아요. 하여튼 25% 이상인데 직전 평균 대비 5% 증, 이게 좀 복잡할수록 정책 효과 떨어집니다. 예, 근데 이소영 의원안은 단순합니다. 배당 성향 35% 이상 하세요. 그러면은 간단하네요. 예, 그러면 혜택 줍니다라는 거고 정부의 정책 목표가 이거 아닙니까? 배당 성향 높이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거고 세율도 이제 27.5% 조세 중립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그 수준으로 해놨고요. 물론 더 낮추면 좋겠지만 정부 세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적용 시기도 내후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딱 합니다. 예.
25년 실적에 대해서 내년 4월에 결정되는 배당부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소득세법을 개정합니다. 이거는 한시법이 아니고 영원히 개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사실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거를 한시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한시법으로 하면 뭐 효과 없을 거고, 기업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고, 근데 소득세법으로 하는 경우에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세수가 많이 떨어졌다, 우리 예상과 다르게 배당 성향이 하나도 안 늘어났다, 저는 그런 일 없을 거라 보지만, 그러면 이거 다시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죠. 소득세법을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정당한 방법이고,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방송이나 여러 간담회에 나와갖고 이소영 의원을 딱 집어서 좋은 방안을 냈다고 언급까지 하신 그 안이에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시장에서 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보다 더 요건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세율을 더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제 어떤 관점, 약간 좀 균형 잡힌 관점에서 정부의 세수도 최대한 확충하면서 시장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아서 요 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장에 지지가 많이 있는 안이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배주주들에게 배당 성향 확대 요인이 강하게 만들어진다, 이제는 드디어. 그리고 다른 주주들도 압박을 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압력을 조합하는 굉장히 저는 스마트하게 설계된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배당 성향 35%를 상회하는 기업들도 아마도 저희는 이게 입법이 되면 배당 성향을 추가로 높이는 의사결정을 할 기업들이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사실 50억에서 10억으로 정부에서는 낮추려고 했죠. 근데 네. 이제 우리 시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시장의 압력으로 다시 원상복구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배당소득 종합과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소영 의원 안이 먼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기대가 컸는데 막상 정부에서 내놓는 그 세제 개편안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숫자를 내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창원 대표님 같은 분이 또 목소리를 내주고 우리 또 시장에서 조금 더 좀 압력을 가하게 되면 뭐 다시 그 이소영 안에 대한 좀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런 기대가 있고요. 이제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어제 그 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나왔는데, 이제 이현주 의원이 배당 소득세율 분리과세 적정한 세율이 얼마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35%를 했는데, 이제 뭐 조세 정의나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과 국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게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 내용을 보면은 이거 당연히 이거는 정부한테도 좋고 시장에도 좋은 게 이 정부안보다는 이소영 의원안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반영돼서 되지 않을까 싶고, 많은 분들이 근데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조세 소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11월 달에 결정이 된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논의가 이때 빨리 좀 잘 이루어져서 11월 달에 좀 좋은 안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산업팀장 김주영 기자가 또 시장의 큰 손이고, 네, 그 아까 20%에 해당하는 그 개인 대주주급의 큰 손이라서 이 배당소득 그 종합과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네. 크신데, 뭐 네, 저 질문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와 관심이 아주 높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정부가 화답한 듯 이 세제 개편을 내놓는다고 해서 모두가 주목을 했는데요. 내용을 천천히 뜯어보니까 이게 신용은 했는데 좀 하기 싫어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제 그 구윤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런 뭐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 그다음에 과거에 그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운영했을 때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좀 애매한 안이 나오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다행히 그래도 이제 시장과 국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조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월 18일 오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현재 코스피가 3,450을 넘어서 다시 그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오늘 뭐 정권사 리서치 센터장들하고 참 간담회를 하면서 국장 복귀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겠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또 정부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도 이제 더 큰 것 같고, 다른 뭐 중요한 시장 개혁이나 개선 과제도 많지만 이 배당소득 세제 개편안 이것만큼은 한번 이소영 의원 안으로 확정되기를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오늘 역시 명강사 1타 강사 우리 이창원 대표님 좀 모자라는 학생들 3명 앉혀놓고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